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지문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독서 심리상담사 그리고 신앙송가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두빛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도 점점 초록으로 짙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아름답죠? 12달, 한 달이 특징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싱그러운 느낌의 수필 피천득 선생님의 5월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취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 나이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등료 애정 통고, 얻었도다 애정의 고통을. 신료 애정 통고, 잃었도다 애정의 고통을.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의 첫 부분을 보세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참 좋습니다. 제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게는 확 와닿습니다. 시를 정할 때 앞부분이 좋으면 끝부분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글짓기 심사 같은 심사를 할 경우에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원고가 이만큼 많이 쌓여져 있을 때는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심사하는 경우는 산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앞부분만 쫙 읽어보다 보면 이것이 등수 안에 들어갈 것인지 상을 받을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아닌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낭송을 한다든가 공연을 할 경우에 좋은 시는 느낌이 딱 와서 이 시를 해야 되겠다 앞부분을 읽어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부분이 별로인데도 또 읽다 보면은 좋은 시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인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면은 또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가슴에 와닿는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 생각하면서 자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중년 여성의 시치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불현듯 밤차를 타고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그리고 머문 듯 가는 것 등이었습니다. 자신의 와닿는 문장을 골라서 추억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 등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그때 그 기쁨으로 돌아가 맛을 보시고요. 슬프고 힘든 것들은 스스로 정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때 가라앉히기 어려울 경우도 있는데요. 스스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기 어려우시다면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나무의 잎을 만져본 적 있나요? 아주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이 뾰족한 것이 3월, 4월, 5월, 6월 뭐 끝까지 뾰족한 느낌으로 오는데 정말 이렇게 전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할 때 만져보면은 새의 어린 새의 그 보드라운 배를 만져봤을 때 그런 느낌, 어린 살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전나무를 볼 때마다 이게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 만져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올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을 창시한 에릭 번은 사람은 누구나 결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기도 결이 있고 채소도 결이 있죠. 우리 머리카락도 피부도 결이 있습니다. 고기는 결대로 썰면 잘 썰리고요. 나무 토막도 대패질을 할 때 그 결대로 밀면 잘 밀리고 이렇게 통나무를 쪼갤 때도 결대로 쪼개면 잘 쪼개집니다. 사람 마음의 결은 결대로 터치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데요. 특히 청소년기에 결을 잘못 건드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유아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튼튼하고 단단하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자아 존중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하고 아이의 요구에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 터치를 잘해줘야 됩니다. 심리학자 볼비의 애착이론에서도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프루이트가 말하는 구강의 만족이나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양육자와의 친밀한 애착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한 이론이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루마니아 남자 쌍둥이 얘기입니다. 한 아이는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고요. 한 아이는 일반 가정집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두 아이를 지켜봤는데요. 그 성장한 그 아이가 둘이 다 굉장히 너무 많은 차이를 나는 그 변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채 늘 허약한 상태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요. 소아 우울증의 증상도 보였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는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한 아이만을 집중적으로 돌보거나 스킨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뇌 영상을 찍어보니까 감정을 주관하는 뇌 부분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는 시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병을 모르고 자랄 만큼 건강했고 사람들에게 부침성이 있었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양부모는 늘 안아주고 업어주고 눈 맞추어주고 반응을 잘 해주었습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니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그 색깔이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부모, 즉 양육자의 애정어린 어루만짐은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하고 이해성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쌍둥이 고아였지만 정말 많이 다르게 자랐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기 시절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나 청소년들, 연한 어린잎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어른의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어른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주고 또 즐거움 등을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이 부분도 가슴에 와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참으로 즐겁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군요. 아팠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분들이나 또 그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실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초록을 보고 있는 것도 기쁘고 또 걷고 있는 것도 기쁘고요. 그 초록색만 보면은 생생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밥이나 반찬을 먹을 때 참 감사함을 느끼고 꼭꼭 씹어서 먹는 그 맛을 즐기고 있는데요. 한참 씹어 먹으면서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식사를 즐깁니다. 그런 작은 행복도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동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5월, 김태인. 저 귀여운 햇살 보세요. 애교 떠는 강아지처럼 나뭇잎 핥고 있네요. 저 엉뚱한 햇살 보세요. 신명난 개구쟁이처럼 강물에서 미끄럼 타고 있네요. 저 능청스러운 햇살 보세요. 토닥이며 잠재우는 엄마처럼 아이에게 자장가 불러주네요. 저 사랑스러운 햇살 보세요. 속삭거리는 내 친구처럼 내 가슴에 불 지르네요. 귀엽고 엉뚱하고 능청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떠오르죠? 이 시를 읽으면 입가에 저절로 눈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말 예쁜 녀석들, 정말 아름다운 5월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귀엽고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수필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5월과 아동문학가 김태인 선생님의 동시 5월을 만났습니다. 숲을 멀리서도 바라보시고 가까이에서도 살펴보세요. 가끔은 숲도 보고 또 나무도 보라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태웅 시인의 감자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